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시작,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월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시 내 DJ로는 처음 인사드리는 당금의 열정 보따리 조이입니다. 어제 오늘 비가 오고 있어요. 방금 좀 그친 것 같은데 조금 굳은 날씨지만 그래도 5월 첫 녹음이니까 다들 한번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함께할 당금이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다들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기 걸려서 오늘은 꾀꼬리 목소리가 아니지만 당금의 똑순이인 꼬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열정 연습생 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영화 덕후 찬이입니다. 저는 9시 내 DJ 처음이자 꼬꼬랑 녹음이 처음이에요. 맞아요. 되게 반갑네요. 학기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지나서야 처음 녹음을 해서 이 설렘을 가지고 오늘 영화 얘기 재밌게 해보도록 합시다. 네. 자,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조금만 기다려. 당금 시네마에서 영화 관람 에티켓을 안내드립니다. 옆 사람과 마음껏 떠들어주세요. 정수근 금지. 휴대폰 사용은 자유롭게. 구독은 하셨죠? 당금 시네마에 출근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영 시작하겠습니다. 9시네. 자, 다들 얼른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9시내에서 함께할 영화는 바로 이별이 예정된 채 시작되는 사랑을 담은 영화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입니다. 그럼 오늘 에피소드의 기획안을 쓰신 꼬꼬님께 영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영화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는 2016년에 개봉한 일본 영화인데요. 동명의 원작 소설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영화화되었고 일본의 유명 배우인 후쿠시소타 코마츠나나가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시간여행이라는 전형적인 테마를 가지고 있지만 나의 미래가 누군가에게는 과거가 된다라는 독특한 전개로 풀어내 호평을 받았죠.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은 입을 모아 최소 2번은 봐야 하는 영화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관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지면서 일본 멜로의 정수로 자리 잡은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의 봄, 이 영화와 함께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기획안 주인공답게 열정적으로 설명을 잘해주셨어요. 이전에 9시 내에서 로맨스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오늘 작품은 일본 작품이라는 거에서 또 신선한 의미가 있어요. 다들 어떤 느낌으로 감상하셨는지 찬이부터 어떤 느낌인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일본 멜로를 좋아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오겐키 데스까 하는 러브레터라고 아시나요? 아시나요? 알죠, 알죠. 그거 저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는 유명한 영화도 좋아해요. 근데 제가 어떤 일본 영화랑 안 맞는 것 같냐면 문장형 제목. 오늘 이 영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맞네, 그것도 있었네. 그리고 뭐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맞아. 이런 식의 장면을 가진 영화들이랑 저랑 조금 결이 안 맞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약간 네. 뭐라 그러지? 라이트 노벨이라 그러나요? 네,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제목이 되게 긴 작품들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은 패널분들과 다른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네요. 그래야 재밌죠. 네네. 다음 기획안 주인공 꼬꼬님. 저는 이거 제가 들고 왔다고 했잖아요. 진짜 저는 제일 좋아하는 일본 멜로 영화예요. 사실 제가 뭐 즐겨보지는 않는 편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두 배우를 너무 좋아해요. 일본에서 네. 굉장히 탑 배우분들이시잖아요. 맞아요. 연기도 너무 좋고 제가 좋아하는 감성이랑 감성은 약간 다 때려박은 느낌이에요. 기차 그 씬도 그렇고 맞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네네. 그래서 저는 찬이님과 오늘 좀 대립되게 아주 좋은 스탠스를 취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연불리에서만 싸우면 네. 이제 거기가 약간 싸우는 코너가 그러니까요. 돼버리니까 9시 내에서 적당히 좀 싸우고. 연불리 참여 안 하셨다고 여기서 저랑 싸우시면 안 되고요. 네, 여기서. 네, 다음 진이. 네, 저는 사실 일본 영화 자체를 잘 안 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본 멜로도 아마 이게 거의 처음인가 두 번째 영화인 것 같아요. 제대로 본 거는. 네네. 근데 제가 대본 쓰면서 기획안을 이제 다시 들여다봤는데 제가 그때 기획안 피드백에다가 그 질문 내용이
이따가 나올 토크 질문 내용이 너무 슬퍼서 음. 너무 슬프다. 나 그냥 사랑 안 하겠다. 이렇게 써놨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도 똑같아요. 너무 슬펐고 그냥 사랑 안 하고 싶어지는. 안 하실 건가요? 그건 아니죠. 너무해 안 할 수도 있지. 어쨌든 너무 또 약간 새롭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화의 DJ로 참여한 게 굉장한 영광입니다. 제가 이 작품을 사실 소설로 먼저 접했었어요. 네네네. 군인이었을 때 생활관에서 책을 한창 많이 읽을 때 이 작품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처음이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게 처음이었고 전역하고 나서 시간이 남는 그 시기에 영화도 찾아봤는데 역시 안 울 수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녹음 자체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찬이와 꼬꼬의 싸움을 중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이야기할 거리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나는 내일 어제 너와 만난다 줄거리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평소처럼 전철을 타고 학교에 가는 길, 타카토시는 한 여자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고민하던 그는 혹시 같은 역에서 내리면 말을 걸자고 다짐합니다. 이번 역은 다카라가이케 역입니다. 기분의 구치 구라마 방면은 4번 출구로. 저기 잠깐만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네? 전철 안에서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갑작스러워서 놀라셨겠지만 정말이에요. 저도 놀랐습니다. 진짜로요. 저는 휴대폰이 없는데요. 네? 실례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휴대폰이 없어서 그래요. 잠깐 얘기하실래요? 그렇게 두 사람은 통성명을 합니다. 타카토시가 반한 그녀의 이름은 에미. 두 사람은 20살로 동갑이었습니다.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왜 저한테 말을 거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이 사람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껴서 말을 걸 수밖에 없었어요.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기요. 우리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왜 울어요? 그냥 저한테 좀 슬픈 일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우리 또 봐요. 또 봐요. 네, 내일 또 봐요. 에미의 말대로 두 사람은 다음날 재회를 합니다. 동물원에서 스케치 과제를 하던 타카토시 앞에 에미가 나타나죠. 이야기도 나누고 에미의 연락처까지 받아왔지만 타카토시는 연락하지 못하고 망설입니다. 야, 너는 무슨 남자애가 그러냐? 최소한 다음 약속은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연락처만 교환하고 땡?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당장 전화해. 그리고 데이트 신청해. 여보세요? 후쿠주 씨 댁 맞나요? 가까워진 두 사람은 3일 만에 연인이 됩니다. 하지만 타카토시는 에미가 어딘지 모르게 신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데이트하던 날, 처음으로 애칭을 정하던 날, 이렇게 처음으로 무언가를 함께 할 때마다 에미가 항상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타카토시가 말한 적 없는 것까지도 에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우연이라고 넘기며 지내던 어느 날, 타카토시는 에미가 두고 간 수첩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뭔가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3월 16일 나의 첫째 날, 타카토시의 마지막 날, 학교 실습실에서 그의 모델이 된다. 보름 후잖아. 이게 뭐지? 왜 앞으로의 날짜가 적혀 있는 거지? 게다가 날짜가 점점 거슬러 올라가네. 그때 에미에게 전화가 옵니다. 타카토시, 수첩은 이미 봤지? 응, 보긴 했어. 에미, 이거... 나 말이야, 너한테 숨긴 얘기가 있어. 내일 전부 얘기할게. 아침 6시 너희 학교 실습실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다음날 에미는 타카토시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타카토시, 이 세계의 옆에 다른 세계가 있다면 믿겠어? 나는 거기서 왔어. 내가 사는 세계는 이곳과 시간이 반대로 흘러. 다시 말하자면 너에게 다가올 미래가 나에게는 과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전부터 궁금해했었지. 네가 그린 그림이 실습실에 붙게 되는 걸 내가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고 했잖아. 내가 예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그저 너와 내 시간이 반대로 흐를 뿐이지. 10살이었던 네가 만났던 그 사람은 미래의 나였어. 이제 알겠어? 우리는 5년에 한 번밖에 만날 수 없어. 5년에 한 번 달이 찼다가 기우는 30일 동안만.
에미의 말대로 타카토시와 에미의 시간은 반대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35살의 에미는 물에 빠진 5살의 타카토시를, 35살의 타카토시는 폭발 현장에 있던 5살의 에미를 구해주면서 두 사람은 똑같이 20살이 되던 해에 연인으로 만날 수 있게 됐던 것이죠. 에미는 미래의 타카토시가 말해준 이야기를 수첩에 적고 그날이 오면 수첩이 적힌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타카토시는 괴로워하는데요. 그러다 눈물이 많다고 말했던 에미를 떠올리고는 곧 깨닫습니다. 자신에게는 처음이었던 그 순간이 에미에게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마지막 순간이었다는 걸요. 에미가 그렇게 자주 눈물을 흘렸던 이유를 알게 된 것이죠. 타카토시는 곧장 에미를 만나러 가고 앞으로 생길 일을 이야기해줍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남은 기간 동안 반대로 흐르는 시간 속에서 슬프지만 찬란한 사랑을 하는데요. 그렇게 타카토시에게는 마지막 날이, 그리고 에미에게는 첫째 날이 다가옵니다. 실습실에 들어온 에미에게 타카토시는 에미가 수첩에 적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줍니다. 그리고 12시가 되기 직전 작별 인사를 나누죠. 우리는 엇갈리는 게 아니야. 끝과 끝이 이어져 있어. 나에게 이렇게 말해준 미래의 너는 믿음직스럽고 무척 멋진 사람이었어. 미래의 네가 과거의 나에게 준 그림에는 너에게 사랑받은 내가 있었어. 나는 만나고 싶어졌어. 20살의 너를, 20살의 우리를.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30일이 시작됐지. 너의 마지막 날, 그건 나의 첫 번째 날이었어. 타카토시의 첫날로 시작했던 영화는 에미의 첫날로 가서 또 다시 흘러갑니다. 그리고 30일째가 되던 날, 에미는 전철에 오르고 타카토시가 그녀를 발견하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네, 이렇게 줄거리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요즘 눈물을 흘릴 일이 없었는데 이틀 연속으로 울 뻔했어요. 아 진짜 이 글 텍스트만 보는 것만으로도 진짜 네. 감정이 폭받쳐 오르는데 역시 다들 연기가 수준급입니다. 이번에 조금 깔끔하게 갔죠? 너무 잘했어요. 찬이도 그렇고 꼬꼬도 그렇고 진이 내레이션도 그렇고 듣는 제가 왜 눈물을 흘릴 뻔한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첫 만남이 상대에게는 마지막 만남인 타카토시, 그리고 나의 마지막 만남이 상대에게는 첫 만남인 에미. 두 사람 중 누구의 사랑이 더 슬플까요? 각자 자유롭게 얘기 부탁드립니다. 저부터 말해볼까요? 네. 무조건 M이라 생각을 하고요. 연불리를 연불리를 열자는 건 아니지만 한 7대3의 비율로 7배 7대3. M이 측이 더 슬프다. 아, 이렇게- 연불이 중독이야. 이렇게 주장을 펼치고 싶고요. 네네네. 근데 전 이건 이 영화의 패착이라 생각을 해요. 왜요? 영화의 설정은 되게 상보적이고 한쪽이 많이 알면 반대급부로 한쪽이 덜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러면 많이 아는 쪽이 관계에 있어서 배려를 해야 돼요. 모르는 쪽에게. 근데 저는 영화 내내 에미만 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거의. 그치. 타카토시는 연인 사이에서 1일부터 30일간 느껴야 하는 감정을 대체적으로 온전하게 느낀 편이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에미는 첫 만남부터 타카토시가 건네준 수첩에 의해 움직이고 모든 걸 아는 상태로 시작해요. 타카토시에게 마지막 날인 30일은 에미에게 사랑의 시작이었잖아요. 근데 에미는 사랑이 시작되는 날부터 연인의 슬픔을 하루 종일 받아줘야 됐어요. 그러다 끝이 나요. 영화의 도입부를 보면 에미는 자신이 마지막 날 때 타카토시를 끝까지 모른 척하며 타카토시가 첫 만남의 설레임을 고스란히 만끽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맞춰주고 있거든요. 배려를 하고 있죠. 결국 에미라는 캐릭터는 배우 고마츠 나나가 워낙 사랑스럽게 배역을 잘 살려줘서 그렇지 어느 정도는 전 기능적인 면이 있다고 봤어요. 좀 평평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결론을 말하자면 30일 중 에미가 15일을 배려한 만큼 나머지 15일을 타카토시가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랑은 기본적으로 슬픔의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타카토시에게 과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 아니에요. 7대3이라고 말해놓고 잘못을 했죠. 네. 농담이고요. 영화의 네. 설정이 그렇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의견도 들어볼게요. 무시하시고 이 영화의 감성을 만끽하셔도 아니, 좋아요. 이게 사실 압도적으로 우리가 이 영화의 옹호적인 패널이 3명이잖아요. 저랑 진이랑 맞아요. 꼬꼬. 네. 찬이가 약간 지금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재밌긴 해요. 네, 재밌긴 해요.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되게 다른 아니에요. 입장이라 신기해요 지금. 그냥 너는 떠들어라. 나는 즐기련다 하고 녹음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의견은 다양하면 좋으니까. 네. 맞아요. 다음 진이. 네.
근데 되게 찬이가 많이 정돈된 말로 얘기를 잘 해줬는데 저도 어쨌든 대답은 똑같아요. 저도 에미의 사랑이 좀 더 슬프다고 느껴졌던 게 이대영.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과실비율 따지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안 할게요. 물론 이제 두 사람의 시점 다 당연히 슬프죠. 근데 저도 찬이가 말했던 거랑 비슷하게 에미는 애초에 처음부터 다 알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영화의 마지막 장면으로 가면 25살의 타카토시가 에미한테 그림을 선물해주는 장면이 나오고 아까 꼬꼬가 상황극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너한테 사랑받은 내가 그 그림 안에 있었다. 그래서 그때 우리를 보고 싶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에는 사랑으로 시작을 해서 끝으로 갈수록 그걸 다 알면서도 멀어져야 하는 게 되게 슬프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런 에미의 마음이 점점 갈수록 되게 잘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찬이가 말했었던 내용이랑 또 비슷한 거긴 한데 타카토시는 어쨌든 본인의 마지막 날에 에미한테 작별 인사를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에미는 본인의 마지막 날에 작별 인사를 내일 또 보자 라고 맞아요. 하고 인사를 끝냈잖아요. 네네. 진짜 그거를 이해하고 나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에미의 사랑이 좀 더 슬펐던 것 같습니다. 다음 꼬꼬. 저는 2대1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타카토시의 사랑이 더 슬프다는 입장인데요. 네네. 저를 설득시켰죠. 네. 일단 에미는 처음부터 알고 사랑을 했어요. 근데 타카토시는 모르고 사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알기 전에 버렸던 모든 사소한 순간들에 대해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저는,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랑의 순간에는 타카토시가 더 위너였을진 몰라도 네네. 오히려 사랑하고 나서 나중에 곱씹어봤을 때는 타카토시의 사랑이 더 슬픈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더 많이 함께하지 못했을까? 왜 그걸 눈치채지 못했을까? 그런 것들을 말이죠. 에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타카토시를 더 눈에 담고 사랑했을 거지만 앞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타카토시의 경우에는 자신이 사랑했던 순간들에 과연 내가 최선을 다했을까? 생각하며 좌절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라면 근데 그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네. 저는 타카토시의 사랑이 조금 더 슬프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미는 어쨌든 준비를 하고 이 사람을 네, 시작을 맞아요. 한 거니까. 그럴 수도 있고. 2대1이니까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아 진짜요? 저는 타카토시의 사랑이 더 슬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영화에서는 설명이 좀 덜 나오는데 원작 소설에서 그 부분이 나와요. 이 세계가 네네. 별개의 세계인데 에미네 가족이 넘어오는 걸로 묘사가 돼요. 넘어와서 이제 거기에서 축제를 즐기다가 타카토시가 구해주는 걸로 이제 에미의 수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미는 사실 자기 세계에서 타카토시에게 구해지는 게 아니라 타카토시네 세계에 넘어와서 거기에서 축제를 즐기다가 이제 생명을 구해지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 근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타카토시의 마지막은 결국에는 사랑하는 연인의 어린 모습을 구해주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에미는 그게 시작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굳이 시공간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타카토시는 결말 부분에서 더 이상 이어지는 게 없어요. 근데 에미는 결말 부분이 시작이잖아.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에미는 끝에서부터 시작이 타카토시에게는 이제 완전히 종결이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래서 아무튼 그거를 다 알고 넘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고 넘어가는 그 세계를 넘어왔다는 그 기준 자체가 아무래도 저 게임의 엔딩이 정해져 있는 거를 알고 게임에 들어가는 사람이랑 반대로 아예 그 게임의 이 엔딩을 모르고 그 게임에 들어갔는데 그 지나간 순간의 선택지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된 타카토시. 그러니까 결국엔 꼬꼬의 얘기랑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 명확하게 설명할 근거를 못 찾았는데 아까 원작 소설을 설명했던 부분을 좀 어필하고 싶었는데 잘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는, 너무 슬퍼가지고. 이해 갔어요. 네. 결국에 우리가 지금 에미가 미리 알고 있었던 거를 어떻게 바라보냐로 지금 입장이 나뉜 것 같아요. 둘 다 슬픈 건 어쩔 수 없죠. 맞아요. 너무 이게 계속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아무튼 결론을 내리면 타카토시의 사랑도 어찌됐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정방순으로 가기 때문에 타카토시가 더 슬플 수밖에 없다라고 억지 놀이를 펼쳐보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타카토시와 에미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서 5년에 딱 한 번만 만날 수 있어요.
만약 본인의 상황이라면 자신을 모르고 있는 상대방에게 어떤 방법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봅시다. 우선 이번에는 찬이보다 꼬꼬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네, 궁금하네요. 둘이 되게- 대결 구도가 그러니까. 있으니까. 아니, 네네네. 정말 순수하게 궁금했어요. 금방은. 견제를 아니죠. 견제. 저는 약간 사랑했던 순간에 대해서 물론 설명도 덧붙이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사랑했던 순간이 아니라 제가 상대방 없이 살았던 순간들에 대한 기록을 담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물론 사랑했던 순간도 설명해줘야겠죠. 그래야 만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없는 시간에 내가 언제 행복했고 어떤 순간에 좌절했고 어떻게 성공하고 실패했는지 서로가 함께하지 못했던 순간들까지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록하고 전해줬을 것 같아요. 그게 뭐 다이어리든 뭐 아니면 저는 책으로도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네. 그림 같은 경우에도 너무 좋았지만 저는 그 에미의 다이어리가 너무 슬펐거든요. 맞아요. 그게 너무 더 와닿았어서 저도 역시 다이어리나 일기 그런 형식으로 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작품에 나오는 정석이죠. 맞아요. 네. 너무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삶에 관여는 못하겠지만 맞아. 어느 정도 내 마음은 알아줬으면 하는 음. 그런 아련함이 있죠. 자 반대급부 찬이. 사실 영화는 너무 뜨거운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은 해본 적이 없어서 자꾸 연불리 얘기 같은 느낌의 얘기들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제 경우로 가정을 하고 싶은데요. 왜 가정을 하고 싶냐면 제 첫사랑 15살 때예요. 근데 어리다. 지금 제가 25살이잖아요. 네네네. 이 영화의 상황 설정으로 보면 이 세계관에서 그러네. 지금 저는 25살이니까 그 친구는 15살인 거죠. 어. 그래서 제 경우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 그 친구는 이제 중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겠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에게 지금 어떻게 할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네네네. 구체적이다. 뭐 추억 회상할 겸 중학교 일단 한 바퀴 돌겠죠. 그냥 저 혼자 이건.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가 몇 학기 몇 반이었는지 기억이 나니까 올라가서 먼 발치서 살짝 바라보고 그냥 아련한 감성에 살짝 빠졌다가 돌아올 것 같아요. 만약에 조금이나마 대화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냥 뭐 맛있는 거 사주면서 이거 먹고 공부 열심히 해 이러고 그냥 돌아갈 것 같아요. 너무 수상하지 않아요? 그 입장에서 이상한 아저씨 그러니까- 따라가면 안 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할 기회가 생긴다면 억지로 제가 찾아가진 않겠죠. 그 친구 입장에서 25살 대학생 아저씨가 뭐지? 왜 이러는 거지 싶을 너무 테니까. 웃겨.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먼 발치서 보고 아. 잠시 아련함 느꼈다가 돌아갈 것 같다. 이럴 것 같아요. 아련한 건 아련한 그대로 남겨두는 게 좋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녹음 전에 타카찬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타카찬이. 아, 왜 이렇게 웃겨져? 자 다음 찐이. 저는 일단 제가 원래 이런 거 되게 과몰입을 잘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도 네네. 이건 좀 비현실적이니까 음. 자꾸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은 타카토시도 그렇고 에미도 그렇고 엄청 어린 나이인 상대방한테 가서 우리는 꼭 다시 만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영화적 허용이 되게 많이 들어간 거지. 그치. 세상이 흉흉해서 이러면 안 돼요. 바로 신고당해. 바로 신고당해. 그래서 방금 찬이 같은 그런 일도 실제로 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네네. 저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다가가진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몰입을 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둘 다 20살로 동갑이 된 그 해에 만났다고 친다면 저도 에미랑 비슷하게 먼저 가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눈에 띌 수 있는 뭔가 그런 방법을 찾을 것 같아요. 에미도 맛있는 거 사주고. 이상한 사람이라니까. 손에 그 뭐야 이랬더니 몰라 이상한 아저씨가 사주고 왔어 이러면서. 안 돼요. 아무튼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뭐 옆에서 모르는 척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는다거나 약간 네네. 그 시크릿 가든 OST가 생각나는 멘트네요. 뭐죠? 내 눈앞에 나타나 이상한 아저씨가 이상한 아저씨. 진짜 웃기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뭐죠? 아주 적극적으로 다가가요. 야. 진짜 자 타카토시 기준으로 하면 5살이 시작이겠죠. 음.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돼서 처음 알잖아. 그 이제 대학생의 데이트 기간이 끝나면 이제 25살 때 나와 30살 때 내가 이제 에미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어진 시간 모든 걸 다 활용해서 그 친구한테 가서 네네. 너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나의 이 어린 시절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될 거야를 진짜 적극적으로 어필할 것 같아요. 아까 진이가 이제 이 요즘 흉흉한 세상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를 너무 잘 알지만 네. 저도 이제 영화적 허영의 목소리를 빌려서 네. 에미와 타카토시는 너무나도 착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인간성을 믿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러니까 내가 타카토시라면 에미가 사람이 너무 좋고 착하니까 그렇게 어필을 해도 다 받아줄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에미 입장에서 그 5년간의 기다림이 너무 좀 부담스럽다 해야 되나요? 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의 슬픈 사랑은 바뀌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요. 아. 그 슬픈 사랑을 그래도 최대한으로 만끽하려면 다가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타카토시도 에미한테 가서 그런 그림을 편이죠. 네네. 보여줘서 약간 설득을 한 거죠. 맞아요.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꼬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선택을 후회했기 때문에 25살 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림을 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현실적으로 그래서 잡혀가더라도 그렇게 할 건가요? 현실적으로 잡혀가면 그 운명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아저씨 누구예요? 너 납치된 거야. 네, 이 아저씨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25살의 에미와 15이 타카토시가 만나는 장면이 나왔나요? 그건 나- 없었어요. 맞죠. 네, 그거는 없었어. 그 그림 전해주는 게 몇 살이었죠? 그게 15살 에미고 타카토시가 아. 25살. 네. 반대는 없었죠, 경우. 그 반대는 반대는 없었던 것 같아. 맞아, 없었어요. 맞아. 소설에도 그런 음. 내용은 안 나왔었고. 그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무튼 자, 시간이 조금 남아서 플러스 질문 한두 개 정도 더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서로의 시간이 반대로 흘러간다는 설정을 통해서 이 영화는 사랑의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은 건지 좀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네, 자, 네, 네. 철학과 출신 우리 진이님이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우 부담돼.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태주 시인이 쓴 내가 너를이라는 시가 생각났거든요. 유명한 구절이라 들으면 다들 아실 수도 있는데 그 시 마지막에 나는 이제 너 없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게 표현이 되게 역설적이잖아요. 사랑이라는 거는 분명히 상대방이 있어야 성립이 가능한 건데 상대방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게 되게 역설적이지만 이 시가 말하려는 건 그만큼 사랑은 상식도 무화시킬 수 있는 거라는 의미를 담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로의 시간이 반대이고 어제의 추억을 절대 알 수 없는 오늘의 상대방을 나는 사랑하고 있고 이게 되게 상식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 사람을 5년씩이나 기다려서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당장 내 눈앞에 없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는 남아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영화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자면 사랑의 어떤 탈상식적인 면을 보여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슬프네. 자, 다음 찬이. 조금은 비판적인 스탠스를 가고 싶은데요. 이거는 계속 비판적이었잖아요. 네,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가 잘했니 여자가 잘했니 이거 아니고요. 네. 이 영화의 설정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시작이 누군가에게 마지막이다 이걸 전제하는 영화잖아요. 네, 맞아요. 일단 슬퍼요, 당연히. 저도 이제 에미가 왜 웃으시죠? 아니에요. 네. 너무 설득력 있어가지고 웃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에미가 이제 기차역에서 헤어지는 거의 마지막 장면 저도 울컥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즉각적인 슬픔 외에 저는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걸 잘은 모르겠어요. 이 영화는 30일간의 만남이 평생의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설정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30일간의 짧은 만남을 굉장히 특수한 관계처럼 묘사를 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다룬 타이타닉은 남녀가 하루 동안 사랑하는데 왜 하루가 평생을 지배하는가? 이걸 설득을 하는 영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영화는 두 남녀의 사랑을 굉장히 좀 상투적이고 보편적인 관계로 묘사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캐릭터 역시 남자 주인공은 전형적인 쑥맥의 착한 그런 캐릭터고 맞아. 여자 주인공도 전형적인 러블리한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굳이 의도를 따지자면 사랑이라는 관계에 시간적인 제한이 부과될 시 그 관계가 얼마나 애절해지는지를 보여주고 싶었겠지만 실은 오히려 관객을 울리려는데 설정 노름을 통해서 관객의 눈물샘을 자극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영화는 아니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이거. 코코 네네네. 지금 표정이 안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두 남녀의 사랑이 고조되는 모멘트들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막 손 잡아도 될까요? 안아도 될까요? 반말해도 될까요? 왜 물어봐 계속. 이게 일본의 문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치, 굳이 따지면 일본의 문화죠. 그런 거 네. 저는 이 관계가 조금 더 특수해서 이 30일간의 만남이 평생 동안 이어지는 걸 관객을 설득시켜야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 그냥 보편적인 20대 초반의 데이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 관계의 유일무이함을 설득시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꼬꼬가 굉장히 지금 입이 근질근질한 표정을 짓고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 제가 시간이 중요하다. 이걸 알려주고 싶다. 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써왔는데 아니 완전 방금 뭐라 했지? 노름? 눈물을 흘리기 위한 노름? 눈물을 흘리기 설정 위한 노름이었다. 그러니까 저는 눈물을 흘리기 위한 그거에 당했어요. 지금 찬이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찬이 입장에서는 이게 신파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긴 해요. 심파가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 근데 약간 뺨 맞으면 눈물 나잖아요. 약간 근데 눈물 나는데 이거 기분 나쁘잖아요. 묘하게 설득력이네. 왜 때려? 이런 느낌. 자, 반박해 주세요, 꼬꼬님. 많이 뭐 크게 반박이라고 할 건 없지만 네. 사실 우리가 관가하고 있는 점이 언제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잖아요. 진짜 그런 보편적인 순간이라도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이 언제나 함께 해줄 거라고 믿고 소중함을 잊어버리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이 사람 언제나 나한테 함께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타카토시도 그랬기 때문에 천천히 다가가잖아요. 이 사람이 나랑 계속 있어줄 거니까 오래오래 동안 함께 볼 거니까 오히려 천천히 다가갔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랑에는 그런 거 없다. 사랑에는 항상 소중함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과는 언제든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다가가야 한다. 시간의 소중함과 순간의 소중함을 강조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박이 됐을까요? 아 근데 저는 모든 의견 다 존중합니다. 저도요. 네. 저도요. 네. 존중한다고 하기에는 설정 노름이라고 한 게 제 존중을 해요 정말. 그냥 25살의 찬이는 20살짜리들의 사랑이 너무 가소롭다. 아 이거 제가 고3 때 개봉한 영화를 아는데 맞아요. 아마 네. 제가 수능 치고 개봉을 했던 걸로 알아요. 아, 진짜요? 여자친구 애들이 이거 보러 갔는데 그때부터 싫었어 난 이 영화가. 그때 못 봤거든요 저는. 아니 이 정도면 기획회의 때 저한테 뭐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농담이에요. 이 말은 농담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 말은 농담이에요. 찬이가 굉장히 좀 인성이 올바르지 못한 친구인 컨셉으로 굳혀가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네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 그 키워드가 계속 뇌리에서 맴돌았어요. 에미는 작품 내내 계속 노력하고 있던 거예요. 그거를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어도 타카토시는 이제 깨달음을 얻을 때 그 얘기를 해요. 에미는 계속 노력하고 있었구나. 그 부분이 너무 슬프고 정말 지니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했던 거는 사랑 하나만으로도 이 세계관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게 극복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그 30일이라는 사랑의 시간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에미는 노력한 거잖아요. 정말 그 사랑의 노력. 이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결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난 다른 한국 영화 중에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었어요. 아 네. 항상 사랑을 다룬 영화 작품에서는 뭔가 장애가 있거나 결핍이 있거나 제한이 있으면 항상 슬프고 심파로 빠져요. 맞아요. 그래서 관객들이 이제 그 설정 노름에 빠져서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건데 왜 제가 이게 얘기를 했냐면 이 영화에서는 이제 시간, 세계의 시간을 그 장애의 요소로 넣은 거고 그 점을 관객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던 건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더 과몰입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제 MBTI가 N에 가깝기도 하지만 제가 만약에 타카토시였으면 남은 여생을 계속 슬퍼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제 내가 30살이 돼서 구해주러 가야지 이 생각도 자체도 못하고 그냥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이렇게 잃어버릴 수밖에 없나라는 계속 신세한탄을 하면서 정말 극단적이면 우울증에 빠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과몰입이 되면서 이 사랑은 결국에는 새드 엔딩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지만 에미와 타카토시에게는 해피 엔딩이구나 라는 그런 저만의 생각을 가지면서 영화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계속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네. 너무 슬펐고 좋네요. 네, 설정 노름 참 마음이 아프네요. 자, 네, 그럼 이렇게 오늘의 9시내 상영작 나는 내일 어제 너와 만난다의 스크린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드디어 길고 긴 1부가 끝나고 2부로 넘어왔습니다. 2부에서는 패널 한 분씩 돌아가면서 평점과 한 줄 평을 매겨보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도 함께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설정 노름 찬희 씨부터 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별 2개고요. 두 개요? 이게 처음 아니에요? 아, 네. 근데 와. 사실 제가 웬만하면 4개 반, 5개 이렇게 줬던 게 제가 너무 좋아하던 명작들을 다뤘어요. 이때까지. 업, 아가씨, 타이탄 이런. 한 줄 평은 눈물만을 위한 설계도. 그러니까 악평은 이미 좀 많이 쏟아냈던 것 같고요. 네네네. 약간의 또 자기 포장을 해보자면
제가 너무 거만한 좀 깐깐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포장을 해보자면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남들 다 좋아하는데 나한테는 유독 아니었던 영화. 그럴 수 있어. 맞아. 제 주변에는 라라랜드 싫어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맞아. 그게 저한테는 이 영화였다. 이런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맞아요. 네. 네, 다음 꼬꼬님. 일단 평점은 4점이에요. 한 줄 평으로는 때로는 기억 속에 남은 사랑이 너무 아름다워 아프기도 하다인데요. 아까 첫 질문에서 타카토시와 에미의 사랑 중 어떤 사랑이 더 슬픈 것 같냐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네.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잖아요, 저희도. 맞아요. 그래서 이들의 사랑이 너무 아름다워서 진짜 슬펐던 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의 색감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저도 그래요. 살짝 뿌옇고 하얀색 필터를 씌운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예뻐요. 맞아요. 이들의 사랑은 분명하지만 영원함은 없어서 그럴까 나중에 추억을 회상하는 듯한 느낌이 담긴 것 같아서요. 그 색감 자체에. 맞아요. 영상미도 스토리로도 정말 좋은 작품이라서 저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찬이님과 다르게요. 자, 다음 진이. 네, 저도 평점 4점인데 일단 제가 원래 멜로 자체를 잘 안 봐요. 근데 네네네. 그래도 이거 보고 약간 눈물이 나긴 났어요. 그래서 스토리는 일단 좋았고 저도 꼬꼬가 말했던 것처럼 이 색감이 되게 이거 2016년인가 17년도 개봉작인데도 되게 20세기 초반 같은 그런 느낌도 맞아요.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분위기가 되게 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에서 호칭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네네네. 원래 일본 문화를 잘 몰랐어서 그 성을 부른다는 걸 몰랐어요. 저도 당황했어요. 처음에. 네. 그래서 성을 부르다가 나중에 이름을 부르잖아요. 맞아요. 그걸로 이제 인물들의 어떤 마음의 거리를 표현한 것도 되게 저한테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그걸 잘 몰랐어서 그런지. 그리고 제 한 줄평 오늘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사랑에 뺄셈을 입혔을 때의 슬픔. 좋은데요? 좋은데? 미쳤다. 소름 돋았어. 좋은데요? 네. 저는 한 줄 평이 더 좋습니다. 아, 영화보다. 진짜요? 와, 대박. 감사합니다. 제가 뺄셈이란 표현을 쓴 거는 남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네네. 이거를 이 사랑이라는 서사에 입혔을 때 얼마나 슬퍼질 수 있는가, 우리가 음. 얼마나 사랑 앞에서 뺄셈에 약해지는 사람들인가를 잘 너무 보여주는 좋은데? 철학적이네요. 거라고 생각했어요. 역시 철학가. 진님 나중에 작사가로 데뷔할 생각 없나요? 그니까요. 저요? 이게 진짜 과장이 아니라. 뭐 한다면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제 마지막 멘트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고 평점 4.5점을 드리고요. 사실 진이와 꼬꼬의 의견은 물론 동감하고요. 찬이의 의견도 동감해요. 사실 멜로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방해 요소가 있는 사랑에는 거부감이 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저는 거부감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 영화를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봤던 건데, 한 줄 평은 제가 왓챠피디아에 써서 남긴 코멘트를 참고해서 써봤어요. 사랑의 노력은 두 직선을 원으로 만들 만큼 강력하다. 오, 좋아. 너무 좋다. 등장인물들의 멘트를 참고해서 쓴 거기도 한데, 저도 역시 사랑의 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마이너스 뺄셈이라고 표현을 한 진이가 말해줬던 그 마이너스 요소를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사랑들을 죽을 때까지 계속 영유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랑이라는 거는 뭐 영원하지 않다, 헤어짐이 있고 만남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사랑이 소멸될 때까지 그래도 끝까지 사랑을 하는 게 저는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찬이의 의견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상투적인 거는 일본 영화에서의 로맨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좀 TMI인데 네네. 일본은 성씨를 부르는 게 기본적인 거래요. 그러니까 친구 맞아요. 사이에서도 통성명을 할 때 이음으로 부르면 상대방이 정말 예의가 없다라고 느끼는 게 일본 문화고, 네네네. 그 이제 애칭이라고 하잖아요. 뭐뭐짱이라든가 뭐뭐쿤이라고 쿤, 하잖아요. 네네. 저도 이제 별명이 맥시멈 쿤인데 이건 너무 TMI니까 네, 맞아요. 그 호칭을 부르는 관계가 제일 가까운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손자 손녀를 부를 때도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짱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로 그 손자 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붙이는 거고, 단짝 친구 사이에서도 사실 짱쿠는 엄청나게 가까운 친구 사이에만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건 좀 TMI였고, 아무튼 모두가 사랑하는 세계가 됐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네. 좋아요. 이렇게 평점과 한 줄평까지 아주 잘 들어봤어요. 그럼 오늘의 9시 내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괴로울 거야. 하지만 그보다 많이 행복할 거야. 김초혁 작가님의 소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의 한 구절입니다.
일생 동안 타카토시와 에미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5년에 한 번, 30일뿐. 모두 합해도 채 1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연인으로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28일뿐이었죠. 하지만 두 사람은 이 사랑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면서도 어김없이 같은 선택을 합니다. 괴롭겠지만 분명 그보다 행복할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 아닐까요? 결과가 예견된 사랑이더라도 모르는 채 다시 믿고 싶은 마음을 얼핏 알 것 같기도 해요. 때때로 우리는 찰나에 행복했던 기억으로 평생을 살아가기도 하니까요. 지금까지 대본의 진이, DJ의 쪼이, 패널의 진이 전이 코코였습니다. 일상의 시작,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신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어요. 당신들의 금공강은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